안녕하세요. 사연 작성 드립니다. 저는 27살 여성, 상대방은 25살 연하남입니다. 전 남친과는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사이였고 2주 정도 썸을 가진 뒤에 사귀었다가 한 달 반 만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명확해서 사연은 길게 적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 남친과 저와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전 남친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점이었어요. 저와 그 문제로 다투고 나서 전 남친은 현재 잠수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전 남친의 소개팅 어플에는 직업이 땡땡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마침 제 집 근처였어요. 전 남친 회사가요. 맨 처음에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가 전 남친에게 의심이 간 사건이 생기고 난 뒤로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전 남친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작은 집과 벌이에 그냥 검소한 사람인가 정도만 하고 집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전 남친이 자기 부모님 형편이 너무 어려워 부모님께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땐 그냥 전 남친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좀 집이 작을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전 남친이 회사 대표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거실에서 크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할 게 마땅히 없어서 그냥 친구를 통화를 하려다가 잘못 눌렀습니다. 전 남친 번호를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통화음이 가더라고요. 분명히 전 남친은 통화 중이었는데 통화음이 갔어요. 전 남친은 당황했는지 거실에서 뭐야 통화가 끊어졌네? 왜 전화했어? 저한테 이러길래 나 친구랑 전화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랑 통화 중이었던 거 아니야?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어 이렇게 물어보니 갑자기 끊어져 버렸는데 너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놀랬다 이러더군요. 이때부터 뭔가 그냥 느낌이 조금 쎄했어요. 뭔가 찝찝한 마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전 남친과 이제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회사가 바빠서 오늘 보기가 힘들겠다고 해서 저는 전 남친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 도시락도 싸들고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회사 앞이라고 점심시간이라면서 도시락 싸왔으니까 근처에서 커피나 마시고 먹자 했더니 점심에 회사 사람들과 먹기로 했다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고 어차피 그래 나도 말 안 하고 간 거니까 알겠다고 했고 전 남친은 다음에 꼭 점심에 같이 먹자 대신 미리 말해달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전 남친의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고 기다렸는데 전 남친이 대표님이 비즈니스 문제로 같이 좀 가야 할 것 같다고 또 거절하더군요. 그때부터 느낌이 좀 많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회사 카운터에 가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 남친 이름을 대고 혹시 이런 직원이 있느냐 물어보니 황당하게도 그런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다. 이름을 착각한 거 아니시냐 묻더군요. 뭔가 배신당한 느낌과 그동안 전 남친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모두 거짓말로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 남친에게 바로 말하진 못하고 그냥저냥 지냈습니다. 정말 사연이 이 정도지 의심 가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소한 것조차 저한테 거짓말치고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태도가 저를 점점 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전 남친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카운터 어떤 직원이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 몰랐던 거 아니냐 지금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 이러면서 펄펄 날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로 전 남친이 화를 내서 그럼 같이 가보자 했더니 자기 회사에서 그런 걸 알아보러 같이 가는 게 웃긴 일이다.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럼 다음날에 같이 가자. 그리고 점심도 같이 먹자 하더군요.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전 남친은 그대로 잠수를 탔고요. 저를 차단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재회까진 바라지 않아요. 저도 안 좋은 남자인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최소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저를 사랑하긴 했던 건지 사랑했다는 말도 거짓말로 들려요. 왜 그런 거짓말을 치는 거라면 저랑 결혼까지도 생각 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짓말들을 했는지 전 정말 그 사람이 대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왜 저를 속였던 건지 그냥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하면 받아줄까요? 이 사람 심리에 대해서 시호님이 분석해 주시는 의견 듣고 싶어요. 요즘 너무 계속 힘들고 생각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 자신의 현실은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 그러니까
허구의 세상을 진짜라고 믿고 행동하는 이 정신질환, 리플레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 남자는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연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남자가 하는 거짓말이요, 체계적이고 영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뻔히 들통날 만한 거짓말을 쳐요, 대부분. 속 뻔히 거의 보이는 거짓말 있잖아.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 한마디로 되게 이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충동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어도 인정한다거나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 아니고 일단 되는 대로 씨부리는 거야. 급한 불부터 끌려고 계속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 악순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충동적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뒤통수를 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이해하기 힘드시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데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치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한 충동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잘못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내가 돈이 많아 보여야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 보이려고 별의별 생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귄다고 해서 깊은 관계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는 거야. 이 정도가 이 사람은 되게 심각하죠. 보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학습하지 못하면 저 나이가 되도록 어렸을 때랑 똑같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님은 절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이러시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기업 다니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면 날 사랑해주지 않고 버릴까봐, 즉 자신의 생존 때문에 뻔히 속보이고 들킬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다. 제가 이 남자를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으면 안 만나요. 아니, 저건 너무 선 넘잖아. 도대체 뭘 믿고 살아, 저런 사람을. 그렇잖아. 뭐 내가 가끔 이 사람이 뭐 내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거짓말 가끔 치는 것도 아니고 매번 그냥 거짓말을 입에 물고 살면 그걸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내담자님이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받아주겠느냐,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연락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소 확률은 낮습니다. 왜? 본인이 지금 이 남자의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저 남자 입장에서. 그쵸? 그래서 연락을 받더라도 본인과 진실된 대화를 나누긴 힘들 거예요. 그때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거짓말을 덮으려고 행동할 확률이 아주 높을 거니까. 잠수도 그래서 탄 거예요. 지금은 지가 봐도 답이 없거든. 어떤 거짓말을 할 거야, 이제? 뭐 갑자기 퇴사당했다고 할 거야? 저 남자도 이게 잘못된 거는 알고 있거든요. 이 충동성이 억제가 안 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지. 저런 건 우리 내담자님이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질 순 없어요. 저 사람도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저런 건 행동치료가 필요해요. 충동성을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진실되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학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치료가 필요하다. 그게 저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내담자님이 미해결 감정이 많이 남아있어서 계속 생각하고 연락하고 싶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 제 사연 분석을 들으시면 그래도 그 정도 이제 미해결 감정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좀 차분히 마음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했냐, 뭐 사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랑을 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셨던 거다. 다만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연은 재회를 하고 싶으셔도 재회가 안 됩니다. 개선점이 없습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